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혜린입니다. 오늘 장중에 2000선을 내주었던 코스피가 마감 보니까 2010선 위에서 끝났더라고요. 결국 코스피는 본격 2000시대를 연 듯하지만 내 종목 수익률은 시장 분위기와 무관하다 하시는 분 손 풀어주십시오. 예, 여기저기 많이 보이네요. 저희가 그 소외된 그 느낌 어떻게든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SS 요청 받습니다. 02-3153-2613 전화 혹은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방문 후 증권 폴더 아래쪽에 있는 종목상담 119 해당 프로그램 찾아오셔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단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선착순으로 어떤 루트든 빨리 상담 요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순서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 해결 외에 선물도 드릴 그런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정확치는 않지만 지금 남아있는 초대권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반고인 파리라는 예술의 전당에서 올해 3월 말까지 계속되는 미술 전시회 공짜로 가실 수 있는 초대권 2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만 2장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행운의 주인공 발표할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 긴급 구조요원 두 분 만나볼까요?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가님 그리고 이유스탁의 유창희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좀 늦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오셔가지고. 새해 첫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2000은 넉넉하게 지키는 모습이었고 그 전에 외국인들의 선물을 급하게 사준 것도 프로그램 매수를 일으켜 시장 2000 지키는 데는 도움을 주었습니다만 제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시장 2000 수익 내려면 시장은 2000 부근에서 크게 빠질 것 같은 분위기는 일단 아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수익은 뭘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김현근 전문가님은. 그래서 사실 일단 키워드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장중에 2000포인트가 좀 이탈이 됐었죠. 1996포인트까지 좀 장중에 저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오히려 좀 그러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됐기 때문에 실적이 좀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키워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가장 또 역시 확실한 쪽이 IT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의 흐름을 좀 보자면 전에 약간 장중에 좀 눌림이 좀 나타났지만 21선도 훼손하지 않는 내일의 어떤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히려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좋은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LG전자라든가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봐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그런 IT 부품주라든가 코스닥 쪽의 파트론이라든가 이러한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PCB 쪽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 자체도 여전히 좀 이상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IT 부품주나 이런 쪽 그리고 LG전자라든가 이러한 쪽 계속 지속 관심이 좀 가능하지 않나 해서 IT 쪽이라는 그러한 키워드를 좀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는 바이오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전에 제가 지난주 2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2주 전에 키워드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코스닥 쪽이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IT 부품이라든가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전자 결제라든가 거기에 또 바이오 쪽의 그러한 섹터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상태에서 올해 저는 사실 2013년도에 좀 기대가 되는 섹터가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제약 쪽을 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미약품이라든가 제가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해외에서의 어떤 모멘텀 그런 신약의 모멘텀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약주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틀 전이었죠. 1월 달에 첫 거래일 날 차바이오엔의 그런 주가의 상승의 흐름 이런 부분들도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들의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향후에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이오 쪽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바이오를 좀 잡아봤고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환율이라는 부분이죠. 환율 부분 때문에 자동차주들의 주가의 흐름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 발표 부분을 좀 기점으로 해서 또 약간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환율 관련한 최근의 종목들을 보자면 워낙 강세 쪽 항공주도 상당히 강하게 좀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철강 쪽에 포스코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철강의 업황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엔화 부채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환율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환율 원화 강세 부분에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이러한 섹터들도 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키워드로는 IT와 바이오 그리고 환율이라고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 매매해야 될 쪽은 실적되는 IT 플러스 IT 관련된 부품주까지 그리고 가장 유망하게 올 한 해 보시는 건 바이오다 얘기를 해주셨고 환율 보니까 원화 강세에 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쪽이면 좋겠다. 무엇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문자 쪽으로 보니 바이오 관련된 제약주 등등의 오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에 앞서 유창현 전문가님의 네. 키워드와 전략은요? 저도 뭐 삼성전자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일단은 예비 실적을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할지 시장에서는 이제 지난달부터 보신다라면 처음엔 7조 5천억대, 그다음에 8조 원 중반, 또 이번에 예상되는 건 9조 원 초반이거든요. 근데 또 10조 가까이도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예상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면 시장의 훈풍의 역할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이상한 거래가 좀 감지가 됐었죠. 한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선물이 대량의 거래가 수반되고 미결제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걸 같이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이 이때 선물을 매수 잡아줬습니다. 근데 뭐 뉴스로 보신다라면은 주문 실수다, 주문 시스템 트래킹이 발생을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온 거라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 이런 사례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불과 한 5분 만에 뭐 길어야 10분 정도 만에 없어지거나 혹은 그때 매수가 됐거나 매도가 됐던 물량들은 다시 청산이 되는 과정이 밟혔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외국인의 매수 잔량이 장 막판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는 12만 계약까지 갔었고 장 막판에는 4만 4천 계약, 그러니까 268.20에서 4만 4천 계약을 남아놓으면서까지 마감이 됐다는 부분들, 이건 상당히 뭔가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 또 이제 그 순간에 외국인이 선물을 한 8천 계약 잡아 샀었고 또 종가상으로도 9천 계약 이상 매수를 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미결제가 2만 계약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 오류가 아닐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외국인 선물 샀으니까 무조건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어찌됐든 여기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옵션 만기일이 있거든요. 그 만기랑 같이 연관성으로 인해서 약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주는 시장이 조금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 있는 상황에서 선물하고 외국인 움직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 이번 주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략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잠시 후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드릴게요. 네, 긴급진단 119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화 그리고 문자 홈페이지 글로 여러분들의 상담 요청 받습니다. 02-3153-2613, 013-3366-0110번 전화와 각각 문자 번호가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특별히 돈이 들지 않는 무료 문자 번호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상담 요청은 저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담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요. 선물은 반구 미술전 초대권 2장입니다. 웬 선물 하실 수도 있는데 상담 요청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저희가 추첨 통해서 당첨자 결정한 다음 행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당첨자는요 방송 끝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언제나 그랬듯 새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전화부터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네, OCI가 작년에 샀거든요. 작년 2월 달에. 예. 근데 추가 매수를 16만 원에서 해야 될지 17만 원에서 해야 될지 지금 좀 고민스러워서요. 네, 추가 매수를 확실히 하시려고 마음을 이제 작정을 하셨는데 가격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이 갭이 있어가지고
예. 갭을 메우고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 예, 예. 그래요. 이제 뭐 기술적으로도 주식 잘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작년 이제 2월 달에 OCI를 얼마에 사셨을까요? 매수가하고 비중만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은 24만 5천 원인데 작년에 30만 원대 샀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는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한 20% 정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신 결과 24만 한 5천 원 정도 되시는데 지금 18만 3천 원에 추가 매수를 언제 할지 이제 가는 분위기 속에 궁금하다 하십니다. 예, 답을 드릴게요. 네. 예. 일단 OCI는 이제 저점은 찍었다고 좀 판단이 들고요. 15만 원대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종목을 좀 까먹었을 정도, 잃어버렸을 정도로 상당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가 11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거래가 많이 유입이 됐었고 그때도 좀 갭상승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기관의 또 수급이 가장 계속 지속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됐었는데 현재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바닥을 좀 찍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의 문제는 저점 대비해서 15만 원, 14만 원대 대비해서 한 30% 가까운 또 상승을 보여줬다는 게 사실은 현재 구간에서의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폴리실고 가격이 좀 반등을 한 부분은 뭐 덤핑 재고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이 좀 약간의 왜곡됐던 부분, 공급 과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왜곡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돼 가고 있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흐름인데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뭐 기술력이라든가 기업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태양광 쪽에서 당연히 업계에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OCI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현재 상태에서 그럼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관점을 예. 좀 말씀하시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주가의 현재 지금 흐름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구간에서 저 개인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나오게 된다면 그 추후에 다시 한번 주가는 18만 원대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은 아직은 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추후에 장기 평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한 번의 조정 구간을 거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가의 흐름이 다시 20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18만 원, 17만 원 요 가격대 사이에서 한번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추가 매수 관점을 뭐 말씀을 원하신다면 그 가격선에서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갭을 메워주는 그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간적인 부분은 약간 좀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그러한 또 구간은 나타나리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바라보시고 태양광 쪽은 분명히 좀 시간과의 좀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 추가 매수 관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만 원, 18만 원 사이 이 가격선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그래요. 네네. 시청자님의 네, 예상대로 갭을 네. 메우리라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신 한 20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빠질 것 같으시다고 그때 빠지면서 갭을 메울 때 그때 추가 매수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목표가는 어느 선에서 그때기는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목표가는 이제 20만 원 정도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게 되면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시는 23만 원 정도 아까 말씀하신 24만 원 정도 네. 가격선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단기간에 오른다기보다는 좀 시간적인 부분 오래 쭉 보유를 하신다면 뭐 추후에 저는 좀 한번 차트를 좀 보면 사실은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을 좀 보시면 아주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가파르게 올라온 것 같지만 아주 사실은 미미한 반등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시간적인 여유를 보고 계신다면 현재 뭐 매수하고 계신 그런 매수가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올해 좀 보신다면 30만 원 정도를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30만 원 정도. 예. 그래요, 시청자님.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금까지 견디셨는데 수익 내고 나오셔야죠.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아이고, 드디어 이제 OCI가 이제 누군가 전문가도 잊을 뻔한 그런 종목이었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좋은 뉴스까지 겹치면서 이제 드디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님들의 눈물도 좀 많이 쑥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한 종목만 안 된다면서요?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뒤에 너무 많은 분이 기다리셔가지고. 네. 예. 나 페이퍼 코리아, 네. 그걸 사는 지가 한 1년 이상 된 것 같은데, 한동안 안 가가지고. 네. 여기서는 이제 답답해가지고서 오늘 전화 드려봤는데, 오늘 좀 갔네. 처음으로 오늘 간 꽤 거지. 갔어요.
예? 오늘 8% 넘게 장중에는 뭐 12% 이렇게 떴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처음으로 가더라고. 몇 달 만에.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럼 1년 전에 얼마에 사셨고 지금 비중은 얼마십니까? 820원에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 산 820원이요? 거예요. 예. 여보세요? 네, 820원에 매수가시고 비중은요? 비중이 한 뭐 40% 넘죠. 아, 예. 자, 이제 슬슬 오늘 급등도 하고 이제 매수가가 올 것도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어쩌고 어쩐가 몰라서 전화 드려봤어요. 자꾸 뉴스 보면은, 군산 시골 가서 있는 주식이더라고, 회사가.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된 건가. 회사는 이제 궁금해가지고 아주 답답해서. 예,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시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사 어떻게 되려는지 주가도 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네. 분산 예, 예. 얘기도 좀 알고 계시고. 네, 이 회사가 이제 페이퍼 코리아, 그러니까 주로 만드는 건 신문지, 네. 그러니까 신문지 용지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뭐 기타 뭐 골판 재질도 만들고 있는데, 1년 전에 매수하셨다 그러는데 800원대면 제가 뭐 1년 반 전에 매수하신 것 같으세요. 거의 2년 가까이 예, 예. 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올라온 것이 이제 새만금에 이 회사가 땅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군산. 예, 군산 예, 있더라고요. 쪽에 땅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시가, 감정평가 그 가격만 따지면 1,6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재평가를 했을 때는 3천억에서 최대 5천억대까지 늘어날 수 있고, 그게 이제 군산시하고 어떤 정도 1차 개발이 협력이 완료가 됐다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실적이 뭐 엄청나게 급격히 좋아져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감이 좀 오는데 여보세요? 네. 여기 감이 먼 것 같아요?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지금 1년 넘게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이 800억대예요. 800억인데 지금 땅의 값어치만 따져도 2배 이상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개발이 진짜 완료가 돼가지고 그 정도 수익이 나온다라면은 최소한 부동산 가치만 따져도 2천억 이상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회사가 뭐 부동산 업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문을 파는 용지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지 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새로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플랜트 회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쪽으로 사업의 역량을 증가시킬지 아닐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기대감만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한 95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50원이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은 팔면 안 돼요. 그냥 계속 버티셔야 되는 거고 95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이 좀 민기적 되면서 작년 5월 달부터 7월 달 같은 모양을 연출할 것 같다 싶으면은 비중을 조금 지금 한 40% 갖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 한 절반 가까이 줄이고 나서 조금 다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950원 정도 일단 보시고요. 거기에서 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모님, 저 하나 소리바도 좀 하나만 봐주시면 안 될까? 예, 지금 뒤에 너무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죄송한데 문자나 전화로 다시 한 번만 연락을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소리바다 같은 건 어떤지나 또 궁금하네, 또. 예, 그래요. 저희가 내일이나 또 연락 주시면 살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자, 페이퍼 코리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고 6시 17분 조금 또 속도를 높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의가 정말 많네요. 자, 세 번째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십니까? 게임빌이요. 게임빌이요. 예, 네. 가격과 비중 알 수 있을까요? 104,500원에 30%. 예, 이거 언제 들어가셨어요? 11월 달, 12월? 제가 12월 7일 날 매수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딱 한 달이네. 네, 아니 뭐 들어가신 가격대는 뭐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주 나빴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더 빠졌다가 이제 제가 그날 한 10,000원이 올랐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날이 12월 14일 날인데 제가 그때 못 박아가지고 못 팔아버렸어요. 아, 예, 예. 잠깐 올라왔을 때 그래서 그때라도 팔았으면 잠깐, 됐었는데. 네, 못 팔았는데. 예. 지금, 그래요? 네,
손해 안 보고 나올런지. 한번 매도 시기를 조금 놓치셨다는 네, 느낌을 네. 갖고 계신데 매수가 다시 14일 날. 올까? 네, 12월 14일 날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트상으로 언제 사셨는지가 또 명확하시네요. 우리 네. 김영호 전문가님. 뭐 그때 이제 잠깐 상승했다 다시 좀 하락했던 이유는 코스닥 시장의 좀 흐름이 그랬죠. 코스닥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게임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으시고 오히려 그러면 저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기간은 저는 조금 오래 좀 들고 계셔도 될 것 올해요? 같습니다. 예. 현재 지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매출액도 한 30%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0% 이상 증가 예상이 되는데요. 실적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지금 현재 뭐 올해 3분기 이때만 해도 이미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을 넘어서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영업이익도 넘어섰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때 어떤 신작에 대한 부분들도 해외에서도 지금 모멘텀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현재 라인에서도 또 게임을 또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주가 상승에 저는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해외에서의 매출 비중도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한 40% 정도 되는데요. 네. 예, 더 증가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저는 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지금 현 구간에서도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올해 아마 저는 그러면 제가 지금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때까지 들고 가봐요. 예, 직전 고점까지 저는 들고 가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반기는 넘어야 되겠네. 예, 올해 상반기는 좀 네. 기간이 더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죠. 그 정도 상승을 하려면 상당한 그러한 상승 폭이죠. 지금 현재 10만 원이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 한 50% 정도 상승이기 때문에 뭐 시간은 좀 걸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가를 현 구간에서 한 20% 정도 상승 구간을 좀 노리시고 한 12만 원 정도 1차적으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을 또 지켜보도록 그리고 하면 될 것 제가 같아요. 걱정된 건요. 네.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게임 규제에 대한 이런 부분 말씀. 예, 예. 그걸 우려해서 그때 폭락을 했기 때문에 또 예.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실은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대한 그렇습니다. 약간의 좀 추상적인, 좀 피상적인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좀 뭐 아직 우려할 부분은 이건 아니라고 PC 생각이 들어요. 예. 게임이 아니니까 모바일 게임이니까 어쩌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네.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일단 실적 되니까요. 갖고 가시고 너무 네. 15만 원까지 계속 버티시지 마시고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네,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한 12만 원까지 가볼까라고만 마음을 잡수시고 네, 일단 네,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이 매도 타이밍도 잘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창희 전문가님 그리고 김형근 전문가님 도와주고 계시고요. 전화는 시간 관계상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한 통만 더 받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세운살론택이요. 세원셀론텍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4,100원에 20%요. 4,100원이요. 예. 4,100원에 20%. 지금 뭐 수익이 나고 계시진 않은 것 같은데 네. 11월 달에 이제 그래도 급등을 해가지고 예. 손실은 많이 줄어드신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쯤 사셨나요? 이게 5,000원대 사고 3,000원대 사거든요. 그러면 네네. 좀 보유하신 지가 꽤 되네요. 한 6개월 정도? 꽤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10월 달에는 사실 뭐 엄청나게 내려갔다가 이제 겨우 좀 올라오고 있는 네. 와중인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언제쯤 4,000원대가 올려는지. 그러니까 네. 중간에 막 무슨 바이오 사업부를 떼낸다 해가지고 급락하셨을 텐데 그래도 그때도 잘 견뎌주셨습니다. 언제쯤 매수가 올지 한 4,100원 정도의 평균 단가. 네, 5,000원에 한번 사셨고 3,000원대 한번 사셨고 1년 넘게 보유하신 거나 마찬가지신데요. 그래요?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실적률 플랜트라든지 뭐 태양광 발전 관련된 설비 이런 거를 사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바이오 관련된 사업이 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때도 급락을 했다가 올라왔던 부분이 바이오 사업부를 떼내겠다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전혀 그럴 일이 없다.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그 주가를 회복시켰죠. 회복시켰는데 실적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될 텐데 2012년도에 흑자 전환이 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올해도 역시 실적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바이오 사업부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흑자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긍정적이라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이 못 갔던 이유는 이 회사가 안 좋아서 못 간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이 지난 11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 달까지 한 2달 정도 거의 죽쓰다시피 빠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급에 의해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빠졌던 건데 최근에 다시 코스닥이 살아나고 있고 약간 중저가 브랜드 특히 바이오나 제약주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매기가 좀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4,100원은 뭐 내일 당장은 힘들겠지만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이 작년까지, 그러니까 작년 초반까지 패턴을 보신다면 한 1년 반 동안 4,500원대에서 3,600원 사이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박스권을 그리다가 작년에 이제 그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고 나서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하고 이제 다시금 박스권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4,000원대, 그러니까 4,000원에서 3,600원 사이에서 좀 진통이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6개월 동안 매물대를 작용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600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뭐 굳이 3,000원까지 가서 추가 매수하신 상황에서 팔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4,000원 돌파가 얼마나 강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도 보신다면 4,000원대에서 맞고 밀리는 모습을 계속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필 그때 또 매수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4,000원대가 만약에 이번에 터치를 하게 되면 좀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거기가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면은 뭐 4,500원이나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 시장이라는 거는 뭐 그 순간에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4,000에서 4,100원 사이를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든가 하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고 4,000에서 4,100원 얼마 강하게 돌파한지를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원셀론텍 문의 주셨는데 매수가에 어떻게 좀 운이 안 좋게도 바로 미친 4,000원 돌파가 돼야만 또 4,100원 가는데 4,000원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네. 예, 근데 이번에 돌파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시니까 돌파가 되면 매수가가 가능하겠네요. 네. 예, 4,000원 부근에서 한번 잘 보시고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도요. 네. 예. 자, 이제는 곧바로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새해 들어서 왜 이렇게 문자가 정말 폭주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대로 이제 바이오 오늘 뭐 제약이 좀 많은데 최대한 한번 묶어서 빠르게 한번 가보죠. 먼저 2363님 셀트리온 문의해 주셨었죠. 아직 뭐 사신 건 아닌 것 같으십니다. 매수가와 손절가가 알고 싶다 하신 걸로 봐서요. 김영구 전문가님 셀트리온. 일단 뭐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뭐 현 구간에서 25,000원, 26,000원 사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굳이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가에서도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조금 아까 제가 키워드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에 대한 부분, 동사 같은 경우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죠. 일전에 KFDA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죠. 램시마 관절염 치료제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그 부분 유럽 쪽에서 지금 허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상반기 때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유방암 치료제 허세틴이라든가 이런 부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9개 정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매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계속 허가 진행, 임상 이런 부분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구간에서 현재가에서도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중장기로 목표가는? 중장기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 목표가는 뭐 3만 원 이상을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그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뭐 매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쭉 저는 보유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문의해 주셨던 2364님 방긋 웃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하나 빼먹었는데 선물 끝자리 번호는요. 제가 새해 들어서 시간 관계상 제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번호는 9번
하겠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9번. 자, 내가 이제 오늘 뭔가 상담을 하고 싶었었는데 내가 휴대전화번호 끝번호가 9번인데 하신 분들은 문의 많이 주십시오. 선물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엔 대화제약과 동화제약 묶어서 가보겠습니다. 대화제약은 5450님의 종목이네. 7,700원에 20%, 대화제약과 동화제약 10만 3천원에 15%, 목표가 13만 원 갈까요? 그랬는데 오늘 4% 뛰면서 12만 원대 왔거든요. 이분 요 신고가인데 동화제약과 대화제약 묶어서 가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주 관련된 종목이 많은 더 것 많아요, 같은데, 지금. 예. 대화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자리는 지키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뭐 경구용 항암제를 생산하고 거기에 기술력 좀 갖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협의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11월 달에 주가 급락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일단 기대감이 너무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코스닥 시장이 같이 많이 빠졌다는 부분들, 또 이 회사가 공정위에 또 걸렸었어요. 그래서 판매 영업정지도 같이 맞았다는 부분들이 이제 악재로 겹치면서 거의 고점 대비 순간 50%가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회사가 아무리 실적이 좋고 기대가 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일단 지금 올라온 건 돌발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확인된 게 아니고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쨌든 지난 1월 2일이군요. 1월 2일에 갭상승이 나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어디냐면은 6,850원을 잡아드릴게요. 6,85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시고서는 올라온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8,500원대에서 잘하면 9,5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갭을 지켜준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동그라미 쳐드리는데,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6,500원대를 지켜주냐인데 6,500원대까지 가져버리면은 7,700원이라서 매수가 대비 거의 한 15% 정도 손실을 보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좀 짧게 본다, 손절까지 짧게 본다라면은 7,100원을 잡아드릴게요. 7,100원이 지켜진다라면 버티시고 거기가 무너진다라면 그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바카스 판매량이 워낙에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다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13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13만 원 해봤자 뭐 이제부터는 한 3% 남짓이에요. 3%만 올라가면 13만 원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 왜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 한 2년 만에 신고가를 계속 그리고 일단 상승 후 조정을 잘 마무리하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12만 원대가 이제 오늘 강하게 11만 8천 12만 원대가 오늘 강하게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훼손만 안 된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13만 원 혹은 14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대화제약은 손절가 1, 2 두 개 잡아드렸고요. 동화제약은 13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대요. 14만 원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자, 이번엔 6828님 그리고 5483님이 문의를 공통적으로 해주신 인피니트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만 원에 30%이신 우리 6828님은 고점 매도시킨 놓쳤는데 상승 추세는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셨고, 또 이제 비슷하게 9,790원, 네, 25% 갖고 계신 5483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한번 쑥 이렇게 12월 달에 이어서 거래가 동반되면서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아까도 제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바이오, 뭐 이러한 헬스케어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 상당히 의미가 좀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차트를 화면을 좀 보시면 이러한 일전에 12월 달에 이러한 거래가 좀 수반이 되면서 양봉이 좀 형성되는 모습.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차익 매물을 좀 맞긴 했지만 이런 거래가 유입이 되고 장대 양봉이 형성되는 모습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요. 동사가 근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는 못해. 현재 상태에서 좋지는 못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뭐 개발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현재 그런 의료 영상 전송 시스템이라고 하죠. PACS 이 부분
그 장비를 좀 보자면 상당히 미국에서도 상당히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태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그런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이 시대 자체가 좀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 제가 아까 바이오 뭐 제약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헬스케어 관련 쪽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아까 매수가 뭐 10,000원, 9,790원이시면 충분히 뭐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 구간에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네. 1차적으로 한 12,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예. 현재 뭐 보유를 하신다면 충분히 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째 다들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6828님, 5483님, 목표가 12,000원 제시가 전문가로부터 나왔네요. 자, 이번엔 시젠 보겠습니다. 87,000원에 매수하신 분 10% 들고 계셨다라고 했는데 목표가, 손절가 모두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중 받을까요? 무상증자 얘기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나오면서 한번 급등을 해서 네. 지금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항암 치료 진단 시약을 좀 개발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일본에 이제 같이 제약 같이 합작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주가가 약간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5,000원, 8만원대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거지. 이 자리가 또 지난 2011년도에도 고점대였고 2012년도에도 고점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부담감을 작용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성장성이라든지 회사 자체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가격 조정이 혹은 기간 조정이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만 쉽지 않다.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 제약주가 10만 원대 가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8만 원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무상증자의 이제 효과가 약 25%입니다. 한 주당 0.25주를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주를 갖고 있어야지 한 주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약 25%로 이제 배당의 효과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네. 1월 17일인가요? 그때가 이제 배당락 그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기대감을 올라와가지고 지금 매물대를 일단 강하게 한번 돌파를 시켰어요. 그래서 75,000원 정도만, 74,000원 정도만 지켜진다라면은 팔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74,000원이 그때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을 때 강하게 돌파됐던 양봉의 종가거든요. 또 네. 61선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74,0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버티시고요. 버티시고 올라온다라면은 1차적으로 한 8만원에서 84,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박스가 상단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돌파가 안 될지는 좀 확인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74,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약간 매물 실망감으로 인해서 67,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 혹은 7만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서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즌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엔 한국항공우주하고요, 신화인터텍, M&A 이슈가 있는 두 종목 묶어서 가볼게요. 한국항공우주 27,000원에 20% 기업 내용과 장기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현대중공업 혼자만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지금 잘 안 팔리고 있죠. 이 기업이 팔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나 좀 사가시오 하고 아마 그 정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신화인터텍은 이미 효성의 품에 안겼죠. 오성 LST에서부터 빠져나와서요. 5,700원에 20%라고 하셨는데 거의 한 바닥에서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 이분은 약간이지만 손실을 역시 보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수익권 아니신데 신화인터텍 이분은 고점 찍은 건가요? 이렇게도. 일단은 단기적인 뭐 그러한 고점은 좀 찍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효성의 인수가 되면서 효성과의 어떤 시너지 부분이 사실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간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좀 받은 상태라고 판단이 들고요. 아까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매수가가 네, 6,000... 한국항공우주는 네. 27,000원, 신화인터텍은 5,700원. 5,700원이시라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 번에 좀 변동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단기간에 그러한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좀 우리가 일단 판단을 좀 해보고 추후에 주가가 다시 좀 안정화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또 사업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 구간에서는 좀 충분히 기술적으로 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이러한 뭐 거래가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좀 추가적인 그러한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좀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직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시도를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이 한 6,000원, 6,5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뭐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대한항공이 일단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네. 뭐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그러한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흐름이 그런 M&A에 대한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사업적인 부분을 보자면 상당히 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실적을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뭐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3분기까지에서도 실적을 보자면 뭐 작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 영업이익을 이미 돌파를 한 상태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순이익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실적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지만 M&A 관련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겠죠. 수급이 지금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네네.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봉을 좀 보자면 일단 하단 부위에 좀 온 상태라고 판단이 들고요. 가격적인 부분 24,000원 정도가 좀 이탈이 된다면 사실은 추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기업적인 부분에 좀 이상이 없고 아직 M&A 부분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손절한다기보다는 저는 보유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보유 그래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한국항공우주는 24,000원 설마 깨질까? 일단은 보유고요. 신한인터텍 일단 보유 역시 해주십시오. 이번엔 CJ E&M 볼게요. 이분은 벌써 질문이 다릅니다. 언제쯤 매도할까요? 예, 여유가 느껴지죠. 오늘 10% 급등하면서 이분의 수익으로 고스란히 연결된 듯합니다. 사실 27,800원에 10%시면은요, 뭐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그렇게 큰 수익권은 아니셨거든요. 자, CJ E&M 언제 팔까요? 이렇게. 굳이 이걸 지금 팔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CJ E&M은 회사 자체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 상승이 잘 이루어진다라면 한 31,500원, 32,000원 이상도 그러니까 거기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뭐 잘하면 35,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세기형이 나왔다. 하락 세기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갭으로 돌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 더 갑니까? 그렇죠. 차트만 본다면 솔직히 뭐 추가 신규로도 눈 질끈 갖고 사볼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전용 회사고 또 게임 회사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다 함께 차차차인가요? 솔직히 저는 그 게임을 안 해봤는데. 저는 뭐 초대합니다를 네, 받아본 그러니까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요즘에 하진 카톡을 않았는데. 보시면 카톡을 제가 하면은 요거 초대 문자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그게 뭐 자동차 뭐 예,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예.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캔디판 같은 경우, 애니판 같은 경우도 이러한 초대가 그만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초대를 하는 거라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상당히 제가 되게 저는 안 해봤지만은 되게 인기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효과가 더 한층 작용을 해서 좀 올라왔는데 예. 그 강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래서 얼마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지점 고점대 32,000원, 3만원, 32,000원 사이가 상당히 중요한 고점대고요.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양봉의 2분의 1을 잡아드릴게요. 오늘 양봉의 2분의 1이 딱 3만원짜리거든요. 3만원에서 29,600원 짜리인데 갭을 포함한 양봉입니다. 그 자리가 무너진다면 약간 기간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만 조금 신경 쓰시면서 CJ&M 32,000원 이상, 35,000원도 갈 수 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7227님의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스카이라이프, 이분 꽤 수익을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시네요. 현재 가격이 32,000원대, 이번에 매수가는 27,800원에 20% 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냥 상담 부탁한다. 이렇게 예. 수익 내시는 분들은 질문 자체가 여유로워요. 예.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정도 수익 구간이시라면 그대로 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동사가 지금 올해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70% 정도 증가할 전망인데요.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KT와의 어떤 시너지가 계속 발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내년에도 사실 가입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전혀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현재 뭐 지속적인 상승의 어떤 추세 부분이 전혀 훼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 2달 정도 약간의 이러한 박스 안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61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주가마다 그러한 주가의 흐름들 특징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61선을 좀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마다 장중의 이탈은 좀 나타나지만 여전히 훼손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고요. 저는 직전 고점도 다시 한번 돌파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61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좀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해서 지속 홀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1선만 지켜진다면 스카이라이프 쭉 홀딩하라. 기술적으로 이 이평선을 좀 보실 줄 아는 시청자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61선은 계속 가격이 바뀌니까요. 자, 이번에 멜파스 문의 주셨는데요. 5분밖에 남지 않아서 빠르게 가야겠네요. 두 분 이제 서로 다른 분인데 멜파스 또 공통 의견이 있어서요. 한 분은 26,800원에 25% 갖고 계시고 또 한 분은 28,800원에 10% 갖고 계십니다. 자, 더 비싸게 사신 분은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고 약간 더 싸게 잡으신 분은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공통된 부분은요. 두 분 다 지금 수익을 못 내고 계십니다. 왜냐? 오늘 4%나 빠졌거든요. 오늘 종가는 25,700원. 자,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굳이 여기서 손절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 지난 12월 달 지지가 됐던 25,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25,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일단 거기서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던가 아니면 손절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일시적으로 붕괴하고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회사가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터치패널 관련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공급 센서 관련된 걸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실적도 뭐 역대 최고가가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실적도 괜찮다. 왜냐하면 터치 패널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멜파스 수익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지만 일단 가격적으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한 24,000원, 3,000원대를 고점을 엮이고 있던 자리가 돌파가 되고 나서 3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무너지고 있는 거라서 약간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다시 27,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27,000원이 안착이 된다라면은 3만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27,000원이 안착이 안 되고 만약에 25,000원마저도 무너진다 그럴 때는 약간 비중을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27,000원의 안착이 좀 시급하군요. 자, 이번에는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빠르게 매수할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던 두 종목 그냥 묶어서 가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이신데요. 지주회사 LG 사도 됩니까? 라는 분, 그리고 LG 화학 매수해도 됩니까? 이렇게 두 가지 묶어서 가겠습니다. LG와 LG 화학.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G 매수가 가능하고요. LG 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어제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좀 졌었는데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 사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같이 이렇게 빠지는 날도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 그리고 오늘 또 LG 같은 경우 올해 또 최대 투자까지도 좀 발표를 한 상태죠. 네, 그래서 아마 또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 저는 LG는 강하게 매수를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좀 긴 시각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좀 가능하다. LG 관련 종목들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 매수 관점을 물어보신다면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현 좀 가격대에서요? 현 가격대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LG 화학하고 LG 목표가라도 아주 짧게. 그래도 목표가, 뭔가 꿈을 네. 안고 사람이.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예. LG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이 있는 7만 원 선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LG 전자도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오히려 지금 현 구간에서 삼성전자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만 LG전자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한 이틀 정도 조정을 좀 받았지만 주봉이나 이런 월봉을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그런 추세적인 부분이 이제 좀 출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목표가 LG화학을 제시해드리면 35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75,000원 직전 고점을 넘어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유창희 전문가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죠. 다른 분의 의견으로서 조금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LG 화학보다 LG 전자가 더 빨라 보인다라든지 추가 팁 같은 거. 저는 LG 지주사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시간은 없지만 LG 화학, LG 전자 지금 뭘 사는 게 제일 좋습니까? 그렇다면 LG를 먼저 보고요. LG. 그다음에 예. LG 전자를 보고요. 네. 그다음에 LG 화학을 보겠습니다. LG 화학이 맨 마지막이군요. 그쵸. 예,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요. 혹시 네, 저 이거 좀 순서를 올리고 매긴다면. 싶었는데 예. 똑같네요. 저도 LG를 가장 좀 선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LG전자, 그다음에 LG화학. 예, 이렇게 좀 좋습니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LG 문의 주신 8841님 곧바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지금 산다면 LG 그룹주 중에 탑이랍니다. LG 화학 사시려고 하시는 분은 한번 LG 전자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지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가격대 못 잡아드려서 LG 전자는 죄송스럽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김영근, 유창희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상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끝번호 9번 가운데 뽑는다고 했었는데 당첨자가 나왔네요. 8929님입니다. 멜파스 추가 매수할까요? 문의 주셨는데 선물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됐네요. 반구 미술전 초대권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상담 119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여기서 또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